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이게 당 안팎의 관심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재보선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친한계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 대구, 수도권 등 어디를 나올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인천 계양을, 우리 양태정 변호사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또 항이 있는, 멋진 항이 있는 평택을. 예전에는 이 보수 지역 보수 정당 출신의 의원들 당선이 꽤 됐던 곳이 또 평택이에요. 히스토리를 보면. 대구 수성갑은 뭐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죠. 달성군 얘기 나오고요.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강행할 시에 비계되는 이 지역에 출마한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의원들을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의 지역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지금 양 변호사가 살고 있는 계양을 얘기도 지금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지금 공석인 곳이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어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글쎄요. 아직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아마 재보궐 지역은 10자리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저 사진에 나오진 않았지만 전 충남 아산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아산에. 예, 강훈식 이제 비서실장이 지금 그 청와대로 가면서 이제 빈 그 자리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데, 충남 아산도 지금 비어 있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계양으로 와서 한번 이제 진검승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누구랑 있습니다. 진검승부를 하겠다. 양태정, 한동훈. 아니 저도 물론 저도 후보 중에 하나지만 이제 네. 아마 지금 이제 최근 지난주에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 나왔어요. 네, 무죄가 나오면서 예. 지금 이제 계양을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2심이 다 무죄죠. 1심은 이제 일부 유죄였고, 일부 유죄였고, 2심은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전부 무죄. 나옴으로써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민주당 대표와 전 국민의힘 대표끼리 이제 전직 대표끼리 맞붙는 이제 그런 그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2심 무죄. 그러면 네. 대법원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는 전직 대표들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갈 거면은 이제 대구나 이제 경북 쪽으로 가는 게 안전한 선택이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결국 이제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 보이고, 하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평택 아니면 아산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개항으로 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게 될 게, 이재명 대통령을 또 배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험지에 싸워서 이기는 그런 서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는 사실 원희룡 전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오셔서 이제 나름 이제 굉장히 전국적인 선거구가 됐는데, 전 지금의 정치 1번지는 계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전 충분히 계양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추천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 사지로 초청장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사지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수는 쳐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음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저는 전수일 변호사 오히려 보기엔 어때요? 전 오히려 부산이나 대구가 상징성이 있고 부산, 대구가 상징성이 네, 있다. 그리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부마 항쟁의 그 민주화의 예.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빨간당이라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능력, 개인 인물을 보고 찍어주시는 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예전에 부산 갔을 때 그 롯데자이언트 응원하는 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입고 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특히 한동훈 대표의 매력이 뭐냐면 개혁 보수, 그다음에 중도층을 확장한다, 젊은 세대들이 지지한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부산에는 워낙 젊은 분들도 많으실 뿐더러 이제 예전에 부마항쟁의 그 민주화나 그 어떠한 그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서 진짜 부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철저한 검증대를 대고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의 한동훈 이미지도 저는 굉장히 잘 맞고 저 전재수의 이제 과거에 그런 연달아서 좋은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그런 지역적 상징성 플러스 부산의 그런 중도적인 그러니까 보수 플러스 중도적인 성향 그리고 개혁을 이끄는 부산 자체의 진취적인 도시성 그리고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그런 상징성이 한동훈 저는 이제 전 대표와 굉장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부산도 하나의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이번 선거에서는 출마를 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 선거 지원을 할 것이냐,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의 선택지인데 안용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번. 한동훈 전 대표는 너무 급해요. 가벼워요. 좀 무게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쉬는 것도 나가는 겁니다. 3번 해라. 그럼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꾸 정치권에서 고개를 내밀려고 하는데 본인이 뭐 과거 정치인들만 했던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좀 하면서 멀리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식견을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현실 정치에 매몰되다 보면은 좁아져요. 눈앞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뭐 6개월, 1년 사라진다 하더라도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중요한 보수 지역의 자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히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 나오고 싶다면은 개항에 나가서 양태정 변호사하고 한번 붙어보는 것이 괜찮을 겁니다. 개항에서 험지에 나가서 살아나오면은 본인의 서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구, 수성, 부산 거기 왜 나갑니까?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다시인지 국회의원 뺏지 않아 달겠다? 못 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당에서 후보를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내죠. 당연히 내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동훈이 될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된 게 낫다. 한석 정도 날려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후보를 당연히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후보를 안 낸다는 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표가 갈라지면서 이른바 민주당 후보만 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을 자초하는 무소속 후보가 돼서 나온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보수를 위해서나 또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고요. 본인은 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로 한다면 보수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로 한다면 선거 유세 정도야 괜찮겠죠. 본인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가서 그런데 그 지역도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인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찌됐든 한 템포 쉬는 것도 걷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많은 보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당신이 보수를 위해서 한 게 뭔가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의 아니보다는 보수, 국가 전체에 대해서 내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자꾸 한쪽에서 공격하니까 그에 대한 대꾸하는 반발하는 정치, 여기까지는 정치인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큰 비전을 공부하고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 누가 공격하니까 반발하는 그런 정치 자세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더 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용환 전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개항을부터 대구, 부산 아예 출마하지 마라라는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고 정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지만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 인천, 충남, 전북, 대구, 부산까지 최소한 6개 지역에 6개 광역단체에서는 선거가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또 몇 개가 더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항이나 뭐 그다음에 뭐 아산이나 이런 데 나간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 나가면 당선될 확률이 극히 그 저조할 테니까 양태정 말 듣지 마라. 그렇다. 아니요, 뭐 꼭 그건 본인이 알아서 생각할 문제고요. 들어갔다. 지금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서사적인 생각합니다. 측면에서 의미 그렇죠. 있다. 그다음에 예. 예컨대 그 뭐 개항에서 출마해서 떨어지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컨대 오세훈 시장이 출마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유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내가 보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당선되는 걸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당선될 만한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구나 부산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 그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당선되지 않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대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낙선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지역은 민주당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정도 부담은 덜할 것이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대구의 그 보수의 심장에서 당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 북구에서 당선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거기에 조국 대표가 같이 출마했는데 조국 대표를 꺾고 그 당선이 됐다.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계산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